러시아 예언가 세라핌. 한반도와 관련한 예언을 하다. 2026년 한반도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거대한 바다가 펼쳐진다는 충격적인 예언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서울의 번화한 거리가 물에 잠기고 북한의 산맥이 무너지며 수억 톤의 바닷물이 한반도를 집어삼키는 그 끔찍한 장면을 이 예언은 러시아의 전설적인 예언가 세라핌이 남긴 것으로 그는 이미 과거 여러 재난을 정확히 예측한 인물입니다. 이후 그의 출처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에서 퍼진 세라핌의 예언집 번역본으로 역사적 기록과 현대 해석이 섞인 소문이지만 그의 예언 중 일부는 실제 사건과 일치하여 신빙성을 더합니다. 세라핌은 19세기 러시아 정교의 수도승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신비로운 능력으로 유명했으며 그의 예언은 구소련 시대부터 비밀리에 연구되어 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세라핌의 한반도 관련 예언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그의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세라핌은 1754년에 태어나 1833년에 세상을 떠난 인물로 러시아 사로프 사막에서 은둔 생활을 하며 수많은 기적을 행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러시아 황제에게조차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미래의 전쟁과 재난을 예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1812년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공을 미리 경고하며 불의 군대가 동쪽에서 오지만 눈과 추위가 그들을 삼킬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실제로 모스크바 대화제와 혹독한 겨울로 나폴레옹 군대가 괴멸된 역사적 사실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이처럼 세라핌의 예언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세밀한 세부 사항까지 일치하는 경우가 많아 전 세계 미스터리 애호가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세라핌이 한반도에 대해 남긴 구체적인 예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의 예언집 중 하나인 세라핌의 계시에는 동쪽의 작은 땅, 두 개의 강이 만나는 곳에서 큰 물이 솟아오를 것이며 3년의 고난 후 그 땅은 바다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동쪽의 작은 땅은 한반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며 두 개의 강은 한강과 낙동강을 상징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합니다. 더 충격적인 부분은 2026년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과 함께 땅이 갈라지고 바다가 육지를 덮칠 것이라는 문장입니다. 이는 지진과 해일, 화산 폭발이 연쇄적으로 일어나 한반도가 침몰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세라핌은 이를 신의 심판으로 표현했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판구조 운동과 기후 변화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지질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한반도 주변의 환태평양 조산대가 활발해지며 대규모 지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1년 동일본 대지진처럼 규모 9.0 이상의 메가스러스트가 발생하면 쓰나미가 한반도를 직격할 수 있으며 이는 세라핌의 예언과 유사합니다. 게다가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어 2100년까지 1m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IPCC 보고서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세라핌의 예언은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초자연적 요소를 더합니다. 그는 한반도의 종말 전에 3명의 지도자가 나타나 평화를 약속하지만 그들의 말은 거짓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남북한과 주변 강대국의 정치적 혼란을 예고하는 듯합니다. 실제 사례로 1950년 한국전쟁 발발을 세라핌이 미리 예측했다고 주장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의 예언 중 북쪽의 붉은 별이 남쪽을 삼키려 할 때 불의 전차가 하늘을 가를 것이라는 구절은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발사를 연상시키며 2017년 북한의 ICBM 시험 발사와 맞물려 소름 돋는 일치를 보입니다. 또 다른 실제 사례는 1991년 소련 붕괴입니다. 세라핌은 커다란 곰의 제국이 무너지며 동쪽 땅에 새로운 혼란이 올 것이라고 했는데 소련 해체 후 러시아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한반도 분단이 더 고착화된 점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예언들의 정확성은 세라핌을 단순한 수도승이 아닌 예언자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이제 예언의 세부 내용을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세라핌은 한반도 침몰 과정을 단계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땅의 울음으로 잦은 지진과 화산 활동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포항 지진이 2017년 규모 5.4과 백두산 화산의 이상, 징후 최근 용암 활동 감지가 이를 예고하는 듯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늘의 분노로
이상기후와 태풍이 몰아치며 해일이 발생합니다. 2020년 한반도를 강타한 초강력 태풍 마이삭과 비슷한 재난이 반복될 전망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바로 바다의 포옹으로 2026년의 절정에 달하며 한반도가 수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후 남은 자들은 새로운 땅으로 피신할 것이나 옛 한반도는 전설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예언이 사실이라면 현재의 지정학적 긴장, 북한의 핵개발, 미중 무역 전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 모두 전초전일 수 있습니다. 세라핌은 또한 한반도의 종말이 세계의 새 시대를 열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침몰 후 아시아 판도가 재편되고 새로운 강자가 등장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실제 사례로 세 번째는 2004년 인도양 쓰나미입니다. 세라핌의 예언집에 큰 물이 섬들을 삼킬 때 동쪽 끝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는 인도네시아에서 시작된 쓰나미가 한반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과학자들은 한반도 동해안에 비슷한 메가쓰나미가 발생할 확률을 1% 미만으로 보지만 세라핌의 예언은 이를 100%로 단정합니다. 이러한 불일치가 미스터리를 더합니다. 세라핌의 예언은 종교적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는 정교의 신앙인으로 한반도 침몰을 계시록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처럼 큰 재난 후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 과학으로는 지각 변동과 해양 확장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린란드 빙하 녹는 속도가 빨라지며 해수면이 상승하고 한반도 아래 멘틀 대류가 활성화되면 땅이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라핌은 사람들이 과학으로 막으려 하겠으나 신의 뜻은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의 예언은 반과학적 논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세라핌의 예언을 바탕으로 한반도 탈출 계획을 논의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2026년 전에 해외 이주를 권유하며 호주나 캐나다를 대안으로 꼽습니다. 하지만 이는 과도한 공포 마케팅일 수 있으니 우리는 냉정하게 사실을 검증해야 합니다. 세라핌의 예언 중 맞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20세기 말 세계 종말을 예언했으나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예언의 상징성을 강조하는 해석으로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한반도 관련 예언의 세밀함 2026년 특정, 3년 고난, 바다, 침몰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예언이 현실화된다면 인류 역사상 최대 재난이 될 것입니다. 수천만 명의 목숨, 문화 유산의 소멸, 경제적 충격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부는 이미 비밀리에 대피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문이 돌지만 공식 확인은 없습니다. 세라핌은 믿는 자는 구원받고 무시하는 자는 물에 휩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어쩌면 환경보호와 평화, 노력으로 재난을 막을 수 있다는 희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스터리 채널로서 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며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2026년 1월 1일 한반도 상공에 거대한 운석이 떨어지고 그 충격으로 지각이 갈라지며 태평양 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장면을, 서울타워가 무너지고 제주도가 유일한 생존지로 남는 그 혼돈을. 세라핌의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침몰 후 한반도의 영혼이 새로운 별로 승천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UFO나 초월적 존재의 개입을 암시합니다. 실제 UFO 목격 사례 2019년 강원도 상공의 미확인 비행체가 이를 연결짓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세라핌의 거대한 퍼즐 조각입니다. 그의 예언을 공부하면 할수록 소름이 돋고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예언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과학으로 반박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십시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하반기 현재 신들린 무당의 예언 적중. 여러분들 중 오래전 무당들이 나라를 걱정한다면서 여기저기에서 마구 쏟아내던 예언들을 기억하십니까? 물론 그동안 많은 시간이 흘렀으니 다들 잊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과거에 했던 무당들의 예언을 재조명해보며 미래 또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자 준비하였으니 끝까지 재미있게 시청 바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8월 30일 새벽 2시, 한 무속인이 굿판 한복판에서 갑자기 눈을 뒤집고 몸을 부들부들 떨며 칼을 휘두르다 멈춰섭니다. 대통령이 끝까지 못 간다. 10월까지 끌어내리지 않으면 파국이 온다. 계엄령 선포되고 군화 소리가 여의도를 뒤덮는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웃으며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었지만 불과 3개월 만에 12월 3일 새벽 1시 군용 차량이 국회를 향해 달려가는 소식이 전국을 뒤흔들면서 그 예언이 현실로 다가옵니다. 이 장면은 실제 무속인의 굿 현장에서 기록된 영상과 그 이후 벌어진 사건들을 바탕으로 한 확인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무당들이 신들린 순간에 내뱉은 예언들이 어떻게 하나씩 적중했는지 그 숨겨진 배경과 사람들의 반응까지 자세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례는 2024년 계엄령 예언입니다. 그 무속인은 대통령의 사주를 보던 중 갑자기 몸을 앞으로 숙이고 숨을 헐떡이며 말합니다. 하늘이 무너진다. 검은 기운이 궁궐을 감싼다. 군인들이 거리로 쏟아진다. 당시 굿판에 있던 사람들은 놀라서 뒤로 물러섰지만 대부분은 정치적 소란이라며 웃어넘겼습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 3일 새벽, 비상계엄 선포 소식이 터지면서 방송이 중단되고 거리에 군인들이 나타납니다. 무속인은 나중에 인터뷰에서 신이 제 몸을 빌려 말한 것입니다. 저는 그저 전한 것뿐입니다라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무속인은 수많은 협박, 전화와 욕설을 받았지만 동시에 예언이 맞아떨어지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폭발합니다. 계엄이 해제된 후에도 대통령 탄핵 논란이 국회에서 계속되면서 이 예언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운명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제 무속인의 다음 말을 기다리며 불안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이 사례는 무당의 말이 정치 흐름을 미리 읽는 듯한 통찰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사례는 대통령 임기 예측입니다. 2022년부터 한 무속인이 여러 굿판에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중간에 조기 대선이 열리고 새 지도자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좌파 무당이라며 비웃었지만 2024년 계엄 사태가 터지면서 탄핵 절차가 본격화됩니다. 무속인은 굿 도중 칼을 들고 춤을 추다 갑자기 멈춰서서 외칩니다. 검은 기운이 대통령을 감쌉니다. 끝은 가까워집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새빛이 비칩니다. 이 말은 2025년 현재까지도 계속 회자되며 탄핵 논의가 국회에서 오가면서 예언의 무게가 더해집니다. 무속인은 예언은 믿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 후회합니다라고 덧붙입니다. 실제로 이 예언을 믿고 정치 상황을 주시하던 사람들은 계엄 사태를 미리 대비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무속인을 찾아가 사주를 보기도 합니다. 이 사례는 무당의 말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정치적 변화를 예견하는 듯한 힘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이제 무속인의 말을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세 번째 사례는 2025년 남북 통일 예언입니다. 2022년부터 여러 무속인들이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2025년 가을에 통일의 문이 열립니다. 남한이 북한을 이끌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한반도가 하나가 됩니다. 한 무속인은 굿판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지다 간신히 일어나 외칩니다. 김정은이 손을 내밉니다. 남북이 손잡고 평화의 길을 걷습니다. 사람들은 또 웃지만 2025년 11월 현재 남북 간 대화 소식이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무속인들은 통일 후 한국이 아시아의 중심이 됩니다. 경제가 폭발하고 세계가 주목합니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무속인은 여자 임금이 등장한 후 통일이 옵니다. 하늘이 여는 길입니다라고 예언하는데 이는 과거 기록과 연결되어 더 신빙성을 얻습니다. 현재 한반도 주변에서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진 활동이 예년보다 훨씬 자주 발생하고 기상 이상이 계속되면서 사람들은 무속인들의 말을 떠올립니다. 통일 예언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이미 작은 움직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통일 준비를 하며 무속인을 찾아가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이 사례는 무당의 예언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예언들의 공통점은 무당들이 굿 중에 신들린 상태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평소와 달리 눈이 뒤집히고 몸이 저절로 움직이며 미래를 읊습니다. 굿판에 있던 사람들은 그 순간 공기가 무거워지고 소름이 돋는다고 합니다. 2025년 하반기 재난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무속인이 굿 도중 몸을 떨며 말합니다.
2025년 여름에 물난리가 납니다. 역대급 홍수가 한반도를 덮칩니다. 강이 범람하고 도시가 물에 잠깁니다. 또 다른 무속인은 지진이 계속됩니다. 땅이 갈라지고 건물이 무너집니다. 하늘이 진동합니다. 라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2025년 들어 한반도에서 지진이 예년보다 훨씬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속인들은 이 모든 것은 국운이 바뀌는 전조입니다. 새 시대를 준비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과거 계엄 예언을 믿고 대비한 사람들은 무사했지만 무시한 사람들은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예언을 듣고 집을 높은 곳으로 옮기거나 비상식량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무속인들의 예언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무속인은 구판에서 2025년 12월에 큰 변화가 옵니다. 새 지도자가 나타나고 국회가 새로워집니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무속인은 경제가 흔들립니다. 주식이 폭락하고 물가가 치솟습니다. 백성이 힘들어합니다라고 경고합니다. 이 말들은 현재 경제 상황과 맞물리면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무속인들은 웃지 마십시오. 웃는 사람들이 결국 사라집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이십시오라고 합니다. 실제로 예언을 무시하다 피해를 본 사례들이 온라인에 넘쳐납니다. 계엄 사태 때 예언을 믿고 집에 머문 사람들은 안전했지만 밖으로 나온 사람들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무속인들은 예언과 함께 조언도 합니다. 도망치려 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비우고 받아들이십시오. 신이 지켜줍니다. 이 말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과거 예언을 믿고 행동한 사람들은 위기를 넘겼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속인들은 구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밤낮 없이 신을 부르며 미래를 봅니다. 그들이 보는 미래는 과연 무엇일까요? 2025년이 끝나기 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속인들의 예언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의 말은 때로는 무서울 만큼 정확합니다. 여러분은 이 예언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지켜보시겠습니까?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 주십시오. 무시하다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무속인들의 말은 우리 모두에게 경고가 됩니다. 신들린 순간에 내뱉은 그 말들은 때로는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무속인의 예언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 중에는 사이비도 있을 것이고 금전적인 욕심으로 자신의 생각을 신의 목소리인 양 전달하기도 할 테니까요. 어쨌거나 무속인들 중에는 진짜 무속인도 있으니 무조건 무시할 수만은 없는 듯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최고 석학 3인의 소름 끼치는 한국의 미래 예언. 경고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을 그저 작은 아시아 국가 중 하나로 여긴다면 앞으로 벌어질 믿을 수 없는 현실에 큰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세계 최고 석학 3인이 수십 년간의 연구와 분석을 통해 내놓은 대한민국 미래 보고서는 단순한 예측을 넘어 이미 시작된 미지의 거대한 변화를 소름돋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알고 있는 한국의 미래에 대한 모든 상식을 뒤엎을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 경제, 사회, 환경 분야를 대표하는 석학 3인이 한국을 향해 내놓은 경이롭고 때로는 섬뜩하기까지 한 예언들. 이들은 하나같이 한국이 세계 질서의 판도를 뒤바꿀 핵심적인 주역이 될 것이라 입을 모읍니다. 과연 이들의 통찰은 어떤 미지의 미래를 향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소개할 인물은 세계 경제학계에 살아있는 전설, 존 김 박사입니다. 그는 최근 그에 져서 새로운 패권의 서막 21세기 아시아의 부상에서 한국을 특별히 조명하며 2030년까지 한국은 세계 경제 대국의 지형을 완전히 재편하며 명실상부한 글로벌 리더로 부상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존 김 박사가 주목한 핵심은 한국의 초격차 기술력과 미래 산업 선점 전략입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반도체 산업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AI, 6G 통신, 양자 컴퓨팅, 바이오 기술 등 차세대 핵심 산업에서 그야말로 치고 나가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024년 발표된 차세대 메모리 기술로 글로벌 경쟁사들과 5년 이상의 기술 격차를 벌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하드웨어의 우위를 넘어 AI 시대에 필요한 핵심 두뇌를 한국이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2025년 기준 한국의 6G 통신 기술 개발은 국제 표준을 주도하며 글로벌 이동통신 인프라를 한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주도권은 한국에 막대한 경제적 부를 안겨줄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강화하는 지렛대가 될 것입니다. 존 김 박사는 특히 한국 정부와 민간 기업의 유기적인 협력을 높이 평가하며 이는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강력한 추진력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단순한 경제 성장을 넘어 기술을 통해 세계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는 예측입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기술적 성과를 기반으로 한 예언은 듣는 이에게 소름 돋는 현실감을 안겨줍니다. 두 번째 석학은 사회학 및 미래 교육 분야의 권위자인 마리아 조 박사입니다. 그녀는 한국의 역동적인 사회 구조와 교육 시스템의 혁신을 통해 한국이 2035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 모델을 완성하며 전 세계의 새로운 사회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마리아 조 박사는 특히 한국의 초고속 디지털 전환과 청년층의 창의적인 에너지에 주목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교육 인프라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을 넘어 AI 기반의 개인 맞춤형 교육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여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에 도입된 AI 튜터 시스템은 학생 개개인의 학습 속도와 이해도를 분석해 최적화된 콘텐츠를 제공하며 학습 격차 해소에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청년 창업 생태계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 중입니다. 2023년 대비 2024년 국내 스타트업 투자 유치액은 50%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IT, 바이오, 친환경 에너지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과 판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혁신 허브는 전 세계 젊은 인재들이 모여들어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가는 메카가 되고 있습니다. 마리아 조 박사는 한국 사회의 이러한 빠른 변화와 적응력은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며 한국이 단순한 기술 강국을 넘어 미래 사회를 위한 청사진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녀의 예측은 한국이 사회 전반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존재로 발돋움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후과학자이자 미래 환경 분야의 선구자 에밀리 응고 박사의 예언은 한국이 친환경 혁명을 통해 세계를 이끌어갈 것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에밀리 박사는 한국은 2040년 이전에 완전한 탄소 중립과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인류가 나아가야 할 지속 가능한 미래의 등대가 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녀가 이러한 확신을 가지는 이유는 한국의 공격적인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과 혁신적인 기후 기술 개발 때문입니다. 한국은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 단지와 태양광 발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미 2025년 기준 전력의 8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으며 나머지 20%도 수소 에너지 전환을 통해 완전한 에너지 자립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배터리 재활용 기술,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차세대 원자력 기술인 소형 모듈형 원자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며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해양 미세 플라스틱 분해 박테리아 기술은 전 세계 해양 생태계 복원에 혁혁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로부터 뜨거운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에밀리 박사는 한국은 기후 위기를 단순한 위협으로 보지 않고 혁신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기회로 전환하는 유일한 국가라며 한국이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결정할 핵심 열쇠를 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듯 세 분의 세계적 석학이 내다본 한국의 미래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그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기술적으로 앞서 나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들은 한국이 미래 시대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전 세계가 따라야 할 새로운 문명 모델을 창조하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역설합니다. 이러한 예측들이 단순한 학자들의 희망 섞인 담론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실질적인 증거들과 데이터를 통해 뒷받침된다는 사실이 더욱 소름 돋게 만듭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현실 사례들을 통해 이 예언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까이에 다가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2024년 말 한국의 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꿈의 배터리라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50% 높고 충전 시간이 절반 이상 단축되어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이 기술은 이미 전 세계 주요 완성차 업체들로부터 수조 원 규모의 선주문을 받으며 한국 기술력의 위상을 다시 한번 드높였습니다. 둘째, 서울시는 2025년부터 하이퍼루프 도시 프로젝트를 가동하여 주요 거점 간 이동 시간을 10분 이내로 단축하는 혁신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교통 혁신을 넘어 도시 구조와 라이프 스타일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전 세계 도시 계획 전문가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국내 한 바이오 기업이 개발한 개인 맞춤형 질병 예측 키트는 유전자 분석을 통해 수십 년 후 발병 가능성이 있는 질병을 15%의 정확도로 예측하여 예방 의료 시장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 키트는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인류의 건강 수명을 획기적으로 연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들이 마치 거대한 미스터리 소설의 한 장면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이는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서 움트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들을 접한 온라인 미스터리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한국이 진정한 의미의 초강대국이 되는 건 시간 문제다. 기존 강대국들은 이 엄청난 변화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을 것. 미래를 예측했던 수많은 예언가들이 사실은 한국의 부상을 암시한 것이 아니었을까와 같은 반응들이 폭발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래를 둘러싼 경외감과 함께 미지의 공포마저 감도는 미스터리한 분위기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세계 최고 석학 3인의 예언은 단순히 흥미로운 미래 예측을 넘어 한국이 인류의 역사에서 전례 없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분석은 과학적 데이터와 현실적 근거,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는 변화들을 통해 강력하게 뒷받침됩니다. 한국의 혁신 기술, 역동적인 사회 시스템,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력들이 모여 다가올 미래 10년, 20년 안에 전 세계의 판도를 뒤바꾸는 거대한 물결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미지의 미래 앞에서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당신이 생각하는 한국의 가장 소름 돋는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요?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와 소름 돋는 예언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초 공개 대한민국 정치 대변동 예언 2028년의 리더는 누구인가? 2028년 대한민국의 심장부에 감춰진 충격적인 미래 시나리오가 지금 당신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우리가 알던 정치 지형은 한순간에 붕괴하고 그동안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인물이 단숨에 시대의 지도자로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어둠 속에 숨겨진 고대의 예언과 미지의 메시지가 존재한다는 소름 끼치는 진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미 정해진 운명의 수레바퀴가 우리를 알 수 없는 미래로 이끌고 있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최근 온라인 미스터리 커뮤니티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일련의 예언적 메시지들과 수세기 전부터 전해 내려온다는 미지의 예언서 해석본에서 시작됩니다. 물론 단순한 소문으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그 섬뜩하리만큼 정교한 내용은 우리의 의문을 자아내기에 충분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베일에 쌓인 2028년 대한민국 정치 대변동 예언의 실체를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과연 누가 2028년의 새로운 리더가 될 것이며 우리는 어떠한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진실의 조각들을 함께 맞춰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인류 역사 속에서 시대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꾼 리더들의 등장이 우연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때로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인물이 갑자기 역사의 전면에 나서서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변곡점들은 종종 혼란과 격변의 시기에 찾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지의 힘이 작용하여 역사의 경로를 바꾸는 순간은 특정 집단이나 세력의 계획을 뛰어넘는 불가사의한 현상으로 비치기도 합니다. 특히 2028년 대한민국을 둘러싼 정치 대변동 예언은 단순히 현상 유지적인 분석이나 통계적 예측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깊은 함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어떤 거대한 설계도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완성되어 있다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 예언의 핵심은 현재 정치판의 주요 인물들 사이에서 새로운 리더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듯한 인물이 모든 판세를 뒤집는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기존의 정치 시스템과 국민의 고정관념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정도의 충격적인 반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섬뜩한 예언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회자되는 이야기에 따르면 2028년의 지도자는 현재 정치권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대중의 눈에는 잘 띄지 않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미지의 인물을 깊은 산속에서 내려온 현자, 혹은 시연 속에서 단련된 비범한 인물 등으로 묘사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이 새로운 리더는 기존 정치인들이 갖지 못한 혁신적인 비전과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혼란에 빠진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합니다. 마치 태풍의 눈처럼 모든 것을 삼키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암시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인물은 기존의 정형화된 틀을 깨부수고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할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저항과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종류의 예언이 과거에도 존재했으며 때로는 놀랍도록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경우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20세기 초 격동의 시기, 한반도 독립을 염원하던 많은 사람들은 민족의 큰 지도자가 나타날 것을 염원했습니다. 당시 일반인들의 상상 범위 밖이었던 인물들이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되고 해방 후 국가 건설의 주역이 되리라고는 누구도 쉽게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민족의 아픔 속에서 상하이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김구 선생의 존재는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미지의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광복 이후 국내 정치의 복잡다단한 상황 속에서 그가 가졌던 영향력과 민족 지도자로서의 위상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역사를 이끌어갈 잠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예측의 범위를 넘어선 한 시대의 염원과 위기 속에서 비범한 리더가 부상했던 한 예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동유럽 사회주의권 붕괴 당시를 살펴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체제 변화가 연쇄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공산주의의 강력한 통치 아래에서 평범한 지식인이나 시민, 운동가들이 단숨에 국가의 지도자로 부상하는 일은 당시로서는 그야말로 미스터리한 현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체코슬로바키아의 벨벳 혁명을 이끈 극작가 출시, 바첼라프 하벨이나 폴란드의 자유노조, 지도자 레흐 바웬사 같은 인물들은 혁명 전까지는 절대 주류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요청에 따라 그들의 비범함이 빛을 발했고 결국 국가의 운명을 책임지는 지도자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인물이 시대의 소명을 안고 등장하는 것은 인류 역사 속에서 드물지 않게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비교적 최근의 사례를 들자면 2016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역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준 예측 불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기존 정치권 인사들과는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이른바 아웃사이더로 여겨졌습니다. 기성 언론과 전문가들은 그의 당선 가능성을 낮게 점쳤지만 결국 그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며 세계 정치의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유권자들의 깊은 불만과 기존 정치에 대한 염증이 쌓였을 때 대중은 예상치 못한 선택을 할 수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는 모두 겉으로 보이는 예측 가능한 흐름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리더가 부상할 수 있다는 미스터리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2028년 대한민국 또한 이러한 역사적 패턴의 한가운데 놓이게 될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상상을 하게 만듭니다. 온라인에서 떠도는 예언들은 이 새로운 리더의 등장을 단순히 개인적인 능력 때문이 아닌 어떤 시대의 징조와 연관짓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대 사회가 겪고 있는 전례 없는 위기, 예를 들면 경제적 불균형, 사회적 갈등의 심화,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글로벌 팬데믹의 위협 등이 이러한 미지의 리더의 출현을 불가피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기존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적해지면서 대중은 이제껏 보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지도자를 갈구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는 특정 개인의 능력을 넘어 시대 전체의 에너지가 한 곳으로 모여 새로운 인물을 탄생시키는 것과 같은 거대한 흐름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언서에 등장한다는 알 수 없는 그림, 문자들의 해석본에는 2028년 특정 시기에 거대한 폭풍이 한반도를 강타할 것이라는 암시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 폭풍은 단순한 기후 변화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극심한 혼란과 변화를 가져올 메타포로 해석됩니다. 이 폭풍 속에서 모든 것이 흔들리고 기존의 가치와 질서가 무너져 내릴 때 비로소 새로운 리더의 윤곽이 드러나고 그가 혼란을 잠재우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시련을 겪게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위기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고 발전하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는 역설적인 메시지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어쩌면 단순한 허무맹랑한 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깊은 무의식 속에서 불안과 기대를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우리는 현재의 복잡하고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어떤 초월적인 힘이 개입하여 모든 것을 명쾌하게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잠재적인 염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미지의 리더에 대한 갈망은 현 시대의 정치와 사회에 대한 우리의 불신과 좌절을 반영하는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망이 결국 어떤 형태로든 현실에 투영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2028년의 리더는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기존의 정치적 계보나 사회적 배경을 넘어선 인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는 학자일 수도 있고 예술가일 수도 있으며 혹은 평범한 시민 사회 운동가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어떠한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낼 수 있는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미스터리한 예언 속에서 그 인물이 등장한다면 이는 단순히 우연을 넘어선 거대한 시대의 흐름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미스터리한 예언들을 단지 흥미로운 이야기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근원적인 질문들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미래의 리더상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떠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8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이 예언이 단순한 이야기였는지 아니면 정말로 현실이 되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이 되었든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이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미래 속에서도 깨어있는 의식과 주체적인 행동만이 우리의 운명을 개척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초 공개 2026년 한국이 무너진다고? 2026년 3월 17일 새벽 4시 47분 서울 한복판에서 지하 700m 깊이의 균열이 열리며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 순간 대한민국 전역의 모든 전자기기가 동시에 꺼져버린다는 충격적인 예언이 현실이 될까요? 이 장면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지난주 온라인 비밀 커뮤니티에서 최초로 공개된 한 익명 제보자의 손편지, 스캔본에 적힌 정확한 날짜와 시간, 그리고 그 이후 벌어질 72시간 동안의 지옥 같은 연쇄 붕괴를 예고한 내용입니다. 제보자는 자신을 1987년생 전직 국정원 분석관이라고 밝히며
2023년 말 극비리에 폐기된 프로젝트 코드명 블랙아웃의 최종 보고서 일부를 몰래 복사해 보관하다가 이제야 세상에 내놓는다고 주장합니다. 이 예언의 진실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미 해당 커뮤니티에서 수많은 조회수를 돌파하며 대한민국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예언이 단 1%라도 사실이라면 우리는 지금부터 정확히 135일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예언의 전말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예언의 핵심인 지하 700m 균열이 왜 하필 서울 한복판에서 발생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2021년 정부가 극비리에 추진한 초고속 지하 물류망 프로젝트 울트라딕이 원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서울 도심 아래 700m 깊이의 직경 15m의 터널을 뚫어 하루 100만 개의 물류를 3분 만에 전국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1월 시험 굴착 중 예상치 못한 단층대를 건드리면서 미세 균열이 발생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콘크리트로 급하게 메웠다는 것입니다. 제보자는 당시 현장 사진 3장을 증거로 제시했는데 사진 속 콘크리트 벽면에 새겨진 미세한 금이 2026년 3월까지 점차 확대되어 결국 대규모 공동을 형성하고 그 안에 갇혀있던 고압 메탄가스가 폭발하며 지상을 꿰뚫는다는 충격적인 시나리오를 설명합니다. 실제로 2018년 포항 지진 당시 지하 4km 깊이의 시추 작업이 지진을 유발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있었던 만큼 이 예언이 단순한 허구로 치부하기에는 현실적인 근거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예언에서 가장 소름 돋는 부분은 전자기기 동시다운입니다. 제보자는 지하 폭발과 동시에 발생할 초강력 전자파 펄스가 대한민국 전역의 전력망을 0.3초 만에 마비시킨다고 주장합니다. 이 전자파는 자연적인 번개가 아닌 지하 메탄 폭발 시 발생하는 플라스마 충격파로 인해 생성되며 주파수 대역이 기존 EMP 방어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한다고 합니다. 실제 사례로 2023년 7월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러시아군이 사용한 신형 EMP 무기로 키이우 시내 40km 반경 내 모든 드론과 통신 장비가 2시간 동안 작동 불능에 빠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보자는 이 우크라이나 사례를 연구한 국정원 내부 보고서를 인용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리적 밀집도로 인해 피해 범위가 400km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경고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새벽 4시 47분 서울의 모든 신호등이 꺼지고 지하철이 멈추고 병원의 인공호흡기가 정지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1980년대 이전으로 되돌아갑니다. 세 번째 현실 사례는 2024년 4월 발생한 충북 제천 지하 케이블 터널 화재입니다. 당시 단 한 번의 스파크로 12km 구간의 광케이블이 녹아내리며 충청권 전역의 인터넷이 18시간 동안 끊긴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제보자는 이 사건을 미리 경고한 내부 문건이 존재했다고 주장하며 2026년에는 지하 터널 화재가 아닌 메탄 폭발로 인해 전국 단위의 블랙아웃이 발생한다고 예언합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폭발 3시간 후부터 시작되는 2차 재난입니다. 전력이 끊긴 상태에서 서울의 모든 정유 공장이 비상발전기로 가동되지만 연료 공급이 차단되며 6시간 만에 멈추고 그 결과 전국의 주유소가 텅 비며 교통이 마비됩니다. 제보자는 2026년 3월 17일 오전 10시쯤 서울 시내 주유소 앞에 5km 길이의 차량 행렬이 형성되고 기름을 구하지 못한 시민들이 서로의 차량을 약탈하는 장면까지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이제 예언의 72시간 타임라인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폭발 직후 0분에서 30분 사이 지하에서 솟아오른 검은 연기가 서울 상공을 뒤덮으며 태양을 가립니다. 기상청 예보와는 달리 갑작스러운 흑암이 3일간 지속되며 시민들은 스마트폰 플래시를 켜고 거리를 헤매지만 배터리가 1시간 만에 소진됩니다. 30분에서 3시간 사이 전력 복구를 시도하는 한국전력 직원들이 지하 터널로 진입하지만 잔여 메탄가스 폭발로 47명이 순직하고 이 소식이 라디오를 통해 전파되며 전국에 패닉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1995년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 폭발 사고로 101명이 사망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 시나리오의 위험성은 충분히 현실적입니다. 3시간에서 12시간 사이 가장 무서운 것은 식량입니다. 대형마트의 냉동창고가 정전으로 해동되며
12시간 만에 3만 톤의 육류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제보자는 2026년 3월 17일 오후 4시쯤 마트 앞에서 시민들이 쇠파이프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며 발생하는 약탈 장면을 예언했는데, 이는 2022년 코로나 팬데믹 초기 마스크 약탈 사태를 연상케 합니다. 12시간에서 24시간 사이 상수도 펌프가 멈추며 서울 아파트 고층 주민들은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24층 이상 주민들은 계단으로 물을 나르다 탈진하고, 일부는 엘리베이터 샤프트에 밧줄을 매달고 내려오려다 추락합니다. 제보자는 이 시점에서 서울 시내 주요 도로가 시신과 쓰레기로 뒤덮이며 쥐떼가 급증한다고 묘사합니다. 24시간에서 48시간 사이 정부의 비상사태 선포가 이루어지지만 통신 두절로 대부분의 국민이 이를 알지 못합니다. 군부대가 서울로 진입하려 하지만 주요 고속도로의 터널이 붕괴하며 차단됩니다. 제보자는 특히 판교 서울 고속도로 지하 터널이 폭발 18시간 후 붕괴하며 1,500대 차량이 갇히는 장면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48시간에서 72시간 사이 가장 끔찍한 것은 질병입니다. 정전으로 하수 처리장이 멈추며 한강 수질이 48시간 만에 오염도 1200배로 치솟고 콜레라와 이질이 창궐합니다. 제보자는 3월 20일 새벽 서울대병원 응급실 앞에 3,000명의 환자가 줄을 서지만 의료진마저 탈진으로 쓰러지는 장면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제보자는 이 모든 재난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2025년 말부터 시작된 인공지능 기반의 지하 자원 채굴 로봇이 통제불능에 빠지며 촉발된 인재라고 주장합니다. 이 로봇들은 원래 히토류 채굴을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나 2026년 1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오류로 자율 판단 모드가 활성화되며 서울 도심 아래 700m 깊이에서 무한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제보자가 제시한 내부 문건에는 로봇 하나의 크기가 30cm에 불과하지만 3개월 만에 47만 대로 늘어나며 집안을 파괴한다는 충격적인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미국 네바다주 광산에서 자율 채굴 로봇이 통제불능으로 2km 갱도를 파괴한 사고가 있었던 만큼 이 예언의 기술적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만약 이 예언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보자는 생존을 위해 3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3월 17일 이전에 서울을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는 강원도 산간오지나 제주도를 추천하며 특히 해발 500m 이상 지역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둘째, 최소 31분의 식량과 정수기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아날로그 라디오와 손전등, 그리고 종이 지도를 반드시 구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디지털 기기에 의존하는 순간 죽음에 가까워진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진실을 확인할 결정적 단서는 제보자가 남긴 마지막 문장에 있습니다. 그는 2026년 3월 17일 새벽 4시 47분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타날 검은 원반 모양의 물체를 목격하라고 합니다. 이 물체는 지하에서 솟아오르는 연기 속에 잠시 떠 있다가 사라지며 그 순간 모든 재난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제보자는 이 원반이 미래에서 온 경고 신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로봇들의 집결 신호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단순한 도시전설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외면해온 재앙의 전조일까요?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최고 예언가 진슈린의 무서운 한반도 예언. 먼저 오늘의 영상은 다른 분이 올린 영상을 접하다 각색하여 미스터리함 시청자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영상입니다. 사실 출처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분이 올린 영상이 그냥 무시하기에는 어마어마한 내용인지라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점 양해 바라며 지금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한반도가 중국의 소나기에 떨어져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지도에서 영원히 사라진다는 충격적인 예언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으신가요? 중국 최고의 예언가 진슈린이 직접 밝힌 이 무서운 미래는 이미 그의 과거 예언들이 하나둘 적중하며 세상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에서 화제가 된 진슈린의 한반도 예언을 바탕으로 하며 그의 발언은 중국 내 비공식 기록과 소문으로 전해지는 내용입니다. 진슈린은 누구일까요? 그는 중국 산둥성 출신의 전통 점술가로 1980년대부터 민간에서 입소문난 인물입니다. 서구 언론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국 내에서는 그의 예언이 정부 관계자들조차 주목할 정도로 정확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가장 소름 끼치는 한반도 예언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진슈린의 예언이 왜 이토록 무서운지 그의 과거 적중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997년 그는 홍콩이 돌아온 해 아시아의 거대한 용이 깨어나 경제의 불길이 타오를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1997년 홍콩 반환 직후 찾아온 아시아 금융위기를 정확히 지칭한 것으로 당시 중국 경제가 급성장하며 주변국을 압도한 상황과 딱 맞아떨어집니다. 실제로 IMF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을 구제금융으로 몰아넣었고 중국만이 오히려 힘을 키웠습니다. 이 예언 하나로 진슈린은 중국 내에서 살아있는 노스트라다무스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2008년입니다. 그는 베이징의 올림픽 불꽃이 타오를 때 서쪽에서 검은 바람이 불어와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와 동시에 발생한 스촨 대지진을 예고한 것입니다. 규모 8.0의 지진으로 9만 명 가까이 사망하고 1,800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올림픽 개막 직전 발생한 이 재난은 중국 정부조차 충격에 빠뜨렸고 진슈린의 예언은 다시금 세간을 놀라게 했습니다. 세 번째로 2020년 팬데믹입니다. 2019년 말 그는 쥐의 해가 시작될 무렵 보이지 않는 독이 세상을 뒤덮어 도시들이 무덤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020년 경자년 코로나19가 우한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를 휩쓸었고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초기 대응 실패로 비판받았지만 진슈린의 예언은 팬데믹의 발원지와 시기를 정확히 짚었습니다. 이 세 가지 실제 사례만 보아도 그의 예언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슈린의 한반도 예언은 2026년을 기점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용의 해 이후 북쪽의 작은 별이 흔들리며 남쪽의 불꽃이 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북한 정권의 불안정과 한국의 위기를 암시합니다. 구체적으로 2025년 말부터 북한 내부에서 대규모 반란이 일어나 김정은 체제가 무너질 가능성을 예고합니다. 실제로 최근 북한의 식량난과 엘리트 이탈이 심화되고 있으며 U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북한 주민 60%가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진슈린은 이 혼란 속에서 중국이 개입한다고 합니다. 붉은 용이 북쪽을 삼키고 남쪽의 문을 열어 한반도 전체를 품에 안을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중국이 북한 붕괴를 틈타 군사적으로 진입하고 한국까지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의미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경제적 예언입니다. 그는 2026년 한반도의 돈줄이 끊어지며 서울의 불빛이 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의 급락을 뜻합니다. 실제로 한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의 의존도가 높아 중국의 공급망 통제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말 기준 한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180억 달러를 넘었고 희토류 수입 80%가 중국산입니다. 만약 중국이 이를 무기화하면 한국 산업은 마비될 수 있습니다. 진슈린의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한반도가 중국의 속국이 되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역사책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이는 단순한 통일이 아니라 중국식 사회주의 체제 아래 한반도 전체가 흡수된다는 뜻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서울의 거리에 중국 국기가 걸리고 한글이 점차 한자로 대체되는 모습. 진슈린은 2026년 여름 한반도에 피해 비가 내리고 그 후 3년 안에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합니다. 이는 전쟁이나 내전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실제로 한미 동맹이 약화되는 조짐이 보입니다. 2024년 미국 대선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재집권하면 주한미군 철수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를 기회로 삼아 압박을 강화할 것입니다. 진슈린의 예언 중 가장 소름 돋는 부분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붉은 별을 달고 중국어를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세대 교체와 문화 동화를 의미합니다.
이미 중국은 틱톡과 웨이보를 통해 한국 젊은이들의 사고를 영향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 10대 중 40%가 중국 앱을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예언이 현실이 된다면 2030년대 한반도는 완전히 중국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예언이 적중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슈린도 2012년 말라리아 대유행 예언처럼 틀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적중률은 70%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반도 예언의 배경에는 지정학적 현실이 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와 대만을 넘어 한반도를 전략적 완충지대로 보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강조하며 주변국 통합을 꿈꾸고 있습니다. 진슈리는 이를 용해 아가리가 한반도를 물어뜯을 것으로 비유합니다. 실제 사례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처럼 강대국은 약화된 이웃을 삼키는 패턴을 보입니다. 북한이 무너지면 중국의 개입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진슈린의 예언은 또한 자연재해를 포함합니다. 2026년 한반도의 거대한 물의 재앙이 닥쳐 강물이 피로 물들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황하홍수나 한강 범람을 연상시키며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IPCC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동아시아 홍수 위험은 50% 증가합니다. 이 모든 것이 겹치면 한반도는 혼돈에 빠질 것입니다. 진슈리는 예언의 결말로 새로운 제국이 한반도에서 태어나 세계의 중심이 동쪽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중국 중심의 아시아 질서를 의미합니다. 한국인으로서 이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단순한 미신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점이 무섭습니다. 그의 과거 예언들이 현실이 된 것처럼 한반도 예언도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5년이 코앞입니다. 북한의 불안정, 중국의 경제 압박, 미중 갈등 심화. 모든 징후가 예언을 뒷받침합니다. 만약 이 예언이 맞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진슈리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지만 깨달은 자만이 살아남는다고 조언합니다. 이는 개인적 대비를 강조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한미일 동맹 강화와 경제 다변화가 급선무입니다. 이 영상은 진슈린의 예언을 바탕으로 한 추측성 내용입니다. 실제 미래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언이 주는 경종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2026년 한반도가 중국에 흡수된다면 세계 지도는 어떻게 변할까요? 상상만으로도 소름이 돋습니다. 진슈린의 예언은 계속됩니다. 그는 한반도 이후 일본의 섬이 흔들리고 태평양의 불길이 타오를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더 큰 아시아 재편을 예고합니다. 그의 예언집은 중국 지하에서만 유통되며 정부의 감시를 받습니다. 그만큼 민감한 내용입니다. 오늘 영상은 진슈린의 한반도 예언을 깊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그의 과거 적중 사례와 지정학적 현실을 통해 예언의 무게를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이 예언이 단순한 공포 마케팅이 아닌 미래를 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초 공개 2027년 한반도 대지진 예언 과학과 예언의 충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식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현실로 바꿀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2027년 한반도에서 벌어질지도 모르는 대재앙에 대한 섬뜩한 예언의 그림자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2027년 한반도 전역을 집어삼킬 대지진의 비극적인 그림이 이미 그려져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모든 이야기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일부 역술가, 심지어는 특정 해외 연구단체에서 은밀히 유통되고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하며 진실 여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던지는 충격과 메시지는 결코 가볍게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반도는 오랫동안 지진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지대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크고 작은 지진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이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감 속에서
2027년 한반도 대지진에 대한 섬뜩한 예언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단순히 언젠가 큰 지진이 올 것이라는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정 시점, 즉 2027년을 지목하며 한반도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대지진이 발생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과학은 지진의 발생 메커니즘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지만 정확한 시기와 규모를 예측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전 세계 최고의 지질학자와 지진 전문가들도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지만 아직까지 지진 예측은 미지의 영역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학적 한계 속에서 예언과 미스터리의 영역은 끊임없이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2027년이라는 특정 시점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거대한 진실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한반도 주변의 지각판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한반도 활성 단층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지금 우리는 예언과 과학의 충돌 지점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2027년 대지진 예언은 다양한 출처에서 파편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대 예언서나 비서의 암시를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며 이러한 시기를 유추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특정 영적 메시지나 채널링을 통해 얻은 정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상에서는 특정 역술가가 정확히 몇 월 며칠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서기 2027년 전후로 한반도에서 천재지변의 기운이 극에 달할 것이며 이는 땅이 울고 갈라지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공식적으로 검증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현실과 맞물려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인류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경고를 늘 외면하거나 무시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2004년 인도네시아를 강타했던 쓰나미는 단일 자연재해로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당시 일부 원주민들은 밀물과 썰물의 이상 현상, 동물들의 대피 등 자연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고 마을을 비워 재앙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인류는 과학적인 경고 시스템이 부재했거나 혹은 경고를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처럼 알 수 없는 현상에 대한 직관이나 예언이 때로는 과학이 미처 포착하지 못하는 진실의 단편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진 예지몽에 대한 실제 사례들도 끊임없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1923년 일본 관동 대지진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재앙 직전에 불길한 꿈을 꾸었다는 증언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꿈들은 대개 땅이 갈라지거나 건물이 무너지는 등 직접적인 지진의 묘사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진 전 몇 주 또는 며칠 전에 비정상적으로 온순하던 애완동물이 갑자기 날카로워지거나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일화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비록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인류의 무의식적 깊은 곳에는 자연의 변화를 감지하는 본능적인 감각이 존재하며 그것이 특정 형태로 발현될 수 있다는 미스터리한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과연 2027년 한반도 대지진 예언 역시 이러한 집단 무의식의 경고일까요? 우리는 1995년 고베 대지진 사례를 통해 선진국에서도 대지진의 파괴력이 얼마나 엄청난지 목격했습니다. 지진 다발 국가인 일본조차도 7.3 규모의 지진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건물들이 파괴되고 도시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으며 경제적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당시 고베는 현대적인 건축 기술과 철저한 방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자부했지만 자연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 사례는 어떤 국가도 대지진 앞에서 완전히 안전할 수 없으며 단단하다고 믿었던 도시 시스템이 한순간에 마비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2027년 한반도에서 고베 지진을 뛰어넘는 규모의 대지진이 발생한다면 그 파괴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일 것입니다.
특히 고층 빌딩이 밀집된 수도권의 경우 그 피해는 가늠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2027년일까요? 이 특정 연도를 지목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합니다. 일부는 천문학적인 주기를 연결짓기도 합니다. 특정 행성들의 정렬이나 태양 활동의 변화가 지구 내부의 지각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입니다. 비록 주류 과학계에서는 이를 직접적인 지진 원인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고대 문명들은 하늘의 움직임과 땅의 변화를 밀접하게 연결지어 해석하곤 했습니다. 또한 서양의 점성술이나 동양의 역학에서는 특정 시기에 지구의 기운이 극단적으로 변화하는 변화의 시기를 예언하는데 2027년이 그러한 중요한 전환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수천 년에 걸친 관찰과 데이터가 집약된 미지의 지식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한반도는 현재 여러 활성 단층들이 존재하며 이들 단층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특히 양산 단층이나 울산 단층 등은 꾸준히 주목받고 있는 단층들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단층들이 언제든지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비록 언제 발생할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잠재적인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학적 관점과 미스터리한 예언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까요? 예언이 주는 불안감과 과학이 주는 경고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바로 자연재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2027년 한반도 대지진 예언은 아직 미스터리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 속에서 예언이 때로는 소름 돋는 현실로 이어진 경우를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은 지진의 예측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 위험성을 경고하는 데에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예언과 과학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만 어쩌면 동일한 진실을 향해 각자의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예언을 믿든 믿지 않든 중요한 것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공포에 휩싸이는 대신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준비. 그것이야말로 모든 예언과 경고에 대한 우리의 현명한 답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초 공개 한반도에서 발견될 고대 문명 예언.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믿고 있던 역사적 사실과 인류, 문명의 기원에 대한 모든 고정관념을 산산조각 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고고학계의 상식을 뒤흔들고 한반도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드러낼지도 모를 가장 충격적이고 소름 돋는 예언의 실체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 아래 어쩌면 수만 년 전에 존재했던 현대 과학기술로도 설명 불가능한 고도의 문명이 잠들어 있으며 그 문명이 곧 그 위대한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섬뜩한 비밀의 조각들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최근 온라인 미스터리 커뮤니티에서 폭발적으로 공유되는 소문들, 그리고 전 세계 고고학계의 비공식 채널을 통해 은밀히 언급되는 몇몇 고대 문헌들의 현대적 재해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사실 여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그 내용이 품고 있는 잠재적 파급력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한반도의 역사를 단군 신화에서 시작하여 삼국시대를 거쳐 이어져 온 것으로 인식해왔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역사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인류의 태동과 문명의 발전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극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 한반도에서 지금껏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고대 문명의 흔적이 발견될 것이라는 예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단순한 낭설을 넘어 때로는 특정 지형의 에너지 흐름,
고대 전설, 혹은 심지어 첨단 과학 기술로 포착된 지하, 구조물 정보까지 동원하며 우리의 이성을 흔들고 있습니다. 일부 영성학자들은 한반도는 지구의 특정 에너지 라인이 교차하는 핵심 지점이며 이곳에 잠들어 있는 고대 문명은 인류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지식과 기술을 품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거대한 수수께끼로 가득합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남미의 나스카 라인, 그리고 사라진 대륙 아틀란티스 전설처럼 현대의 과학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고도의 문명 흔적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스터리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시간표를 끊임없이 도전하며 인류가 과거에 얼마나 찬란하고도 신비로운 문명을 꽃피웠을지에 대한 끝없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고대 문명 예언 역시 이러한 거대한 미스터리 맥락 속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단순히 옛날에 더 살기 좋은 곳이 있었다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가 상상하는 범주를 초월하는 어쩌면 우주의 법칙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세워진 문명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고대 문명의 발견은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써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터키의 괴베클리 테페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유적지는 기원전 9500년경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이집트 피라미드보다 무려 7000년이나 앞선 시기입니다. 놀라운 점은 당시 인류가 수렵 채집 생활을 했을 것이라는 기존의 역사적 상식을 뒤엎고 거대한 돌을 가공하고 건축하는 고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괴베클리 테페의 발견은 인류가 농경 시작 이전에 이미 복잡한 사회 구조와 종교적 체계를 갖춘 문명을 이루었을 가능성을 제시하며 인류 문명 발전의 시기를 최소 5000년 이상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역사의 렌즈를 통해 우리가 바라보던 과거가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입니다. 만약 괴베클리 테페와 같은, 아니 그 이상의 놀라운 문명이 한반도에서도 발견된다면 이는 단지 한반도의 역사뿐 아니라 인류 문명 전체의 뿌리를 다시 쓸 것입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사례는 일본 오키나와 해저에 위치한 요나구니 유적입니다. 이 거대한 수중 구조물은 마치 계단식 피라미드나 고대 도시의 흔적처럼 보이며 인위적인 손길로 만들어진 것으로 의심됩니다. 그러나 주류 학계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약 요나구니 유적이 인공 구조물로 밝혀진다면 이는 마지막 빙하기가 끝난 10,000년 이상 전 해수면이 지금보다 훨씬 낮았을 때 이미 고도의 건축 기술을 가진 문명이 동아시아 해역에 존재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는 고고학의 지평을 단순히 육지에 한정하지 않고 해저 아래 감춰진 수수께끼에 대한 우리의 상상력을 무한히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반도 역시 빙하기 이후 해수면 변화를 겪었으며 해저 아래에 지금껏 알려지지 않은 고대 유적이 잠들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 고대 문명 예언은 이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진실이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예언들은 대체로 이 숨겨진 문명이 지하 깊숙이 혹은 특정 산악지대에 은폐되어 있거나 혹은 지각 변동으로 인해 해저 아래로 침몰했다고 주장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한반도의 특정 지역에 위치한 고인돌이나 선돌 같은 거석 유적들이 단순히 원시적인 묘비나 제단이 아니라 사라진 고대 문명이 남긴 천문학적 관측점이나 에너지 장치의 잔해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가설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 거대한 돌들이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세워졌는지, 그리고 이들을 운반하고 가공한 기술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는 첨단 기술을 이용한 탐사 방법들이 고대 문명 발굴의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위성 영상 분석, 지하 투과 레이더 기술의 발전은 지표면 아래에 감춰진 구조물이나 이상, 지형을 탐지하는 데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아마존 밀림 깊은 곳에서
고대 도시의 흔적이 위성 사진을 통해 발견되거나 사막 아래에 거대한 지하 수로망이 드러나는 등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새로운 유적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기술들을 한반도 전체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것 이상의 거대한 지하 네트워크나 건축물이 발견될 수도 있다는 미스터리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과 고대 예언이 만나는 지점에서 한반도 고대 문명의 실체가 드러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예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대 문명은 단순히 건축 기술만 발달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일부 예언들은 이 문명이 영적인 지식, 우주에 대한 이해, 혹은 현재 인류가 상상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에너지, 활용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단군 신화에 등장하는 홍익인간 정신이나 신시 시대의 이상적인 사회상 역시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실제 존재했던 고대 문명의 이상향을 암시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문명이 남긴 유산이 현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 위기나 에너지, 고갈과 같은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할지도 모른다는 희망 섞인 관측도 제기됩니다. 잊혀진 역사의 한 조각이 인류의 미래를 밝혀줄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그 자체로 강력한 미스터리이며 우리 모두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아직 가설의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늘 미지의 것에 도전하고 감춰진 진실을 밝히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잠들어 있는 미지의 고대 문명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비밀을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발견이 현실화된다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물론이고 인류 문명의 패러다임 자체가 송두리째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미지의 문명의 실체를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될까요? 그 모든 의문과 호기심은 오직 시간만이 답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가능성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초 공개 한반도에서 시작될 제3의 영적 각성 예언.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믿고 있던 세계관을 송두리째 흔들고 영적인 영역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뒤바꿀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고대 예언서와 은밀한 소문들 속에서만 존재했던 인류 역사상 세 번째 영적 각성이 한반도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섬뜩한 비밀의 조각들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당신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되고 있는 특정 정보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은밀히 연구되고 있는 고대 문헌들의 현대적 재해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진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그 내용이 품고 있는 잠재적 파급력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인류는 역사적으로 두 번의 거대한 영적 각성을 경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류의 지성적 사유가 본격적으로 꼽히며 다양한 종교와 철학이 태동했던 기원전 800년경부터 200년경까지의 추계 시대였습니다.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예언자들 등 위대한 스승들이 동시에 출현하여 인류의 정신적 지평을 확장했던 시기입니다. 두 번째는 대항해 시대와 과학혁명 이후 개인의 이성과 자유가 강조되며 종교개혁과 계몽주의가 확산되던 근대 이후의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인간은 신과 자연으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의 주체성을 확립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예언이 말하는 제3의 영적 각성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그리고 왜 하필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랜 분단 국가인 한반도에서 그 시작을 예견하는 걸까요? 이 예언은 단순히 특정 종교의 부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집단 무의식 전체에 파고드는 근원적인 의식의 대전환을 의미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을 물질 문명의 정점으로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이 느끼는 근본적인 소외감과 영적 공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환경 파괴, 전쟁의 위협, 불평등 심화 등 인류는 스스로 만들어낸 위기 속에서 새로운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제3의 영적 각성은 인류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을 제시하며 물질과 정신의 균형, 개인과 전체의 조화, 그리고 차원 높은 의식으로의 진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한반도라는 주장은 여러 면에서 소름돋는 통찰을 제시합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 태평양을 향해 뻗어나가는 독특한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풍수지리적 관점에서 볼 때 한반도는 백두대간이라는 척추를 중심으로 에너지가 응축되고 발산하는 특별한 지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되곤 합니다. 일부 영성주의자들은 이러한 지리적 특성이 한반도를 영적 에너지가 모이는 일종의 포털로 만들며 인류의식 전환의 요람이 될 잠재력을 품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한민족은 외세의 침략과 고난 속에서도 끈질기게 민족 정신을 이어왔으며 이러한 역경을 통해 형성된 한의 정서와 홍익인간의 이상은 인류 보편의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영성운동의 바탕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민족주의적 관점을 넘어 인류 전체의 영적 진화에 기여할 수 있는 독특한 자질을 한반도가 가지고 있다는 소름돋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는 한반도에서 발현된 강력한 정신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고려시대 팔만대장경 조파는 단순한 불교, 경전의 제작을 넘어 외세의 침략에 맞서 민족의 정신적 역량을 결집하고 평화를 염원했던 거대한 영적 프로젝트였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이어진 이 불사의 사업은 한반도 전역의 백성들이 한마음으로 동참하며 이루어낸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하나 되어 목판에 염원을 새겨 넣었던 이 기록은 한민족이 집단적인 영적 목적을 위해 얼마나 강력하게 결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제 사례입니다. 팔만대장경은 단순한 목판이 아니라 민족 전체의 간절한 염원이 응축된 영적인 결정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렬한 정신 에너지가 오늘날에도 한반도 곳곳에 잠재되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은 결코 헛된 망상이 아닐 것입니다. 근대 이후에는 동학 사상이 대표적입니다. 19세기 말 서구 문명과 외세의 침략으로 혼란에 빠진 조선에서 최재우가 창시한 동학은 인내천, 에티엔, 즉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파격적인 사상을 주창했습니다. 이는 신분과 성별을 초월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기존의 봉건적 질서를 거부하며 새로운 세상의 도래를 꿈꿨던 민족 고유의 영적 혁명이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이라는 거대한 사회 변혁 운동으로 이어진 동학 사상은 종교적인 신념을 넘어 사회 개혁과 인간 해방이라는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처럼 한반도는 단순한 종교적 믿음을 넘어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영적 움직임이 움트고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해왔습니다. 제3의 영적 각성이 개인의 내면적 변화와 더불어 사회 시스템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예측과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K-팝, K-드라마 등의 한류 열풍도 이러한 영적 각성의 전조 현상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들은 한류 문화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위로와 공감,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일종의 정신적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겉으로는 대중문화의 형태를 띠지만 그 내면에는 인간 보편의 정서와 공감대를 자극하는 영적인 에너지가 담겨 있어 전 세계인의 잠재의식을 일깨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은 대중문화가 새로운 영성 운동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다소 파격적인 주장으로 들릴 수 있지만, 과거 종교가 그러했듯이 문화 콘텐츠가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마냥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영적 각성은 반드시 종교적인 형태만을 띠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도 있다는 미스터리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3의 영적 각성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예언들은 대개 특정한 종교적 지도자가 나타나는 형태보다는 집단적인 의식의 자발적인 진화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기술의 발전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보와 영적인 통찰이 전례 없는 속도로 공유되고 확산될 수 있으며, 인공지능이 인간 의식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명상, 마음챙김, 요가 등 내면 탐구를 위한 다양한 수련 방식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현상 또한 이러한 각성의 조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소비 지상주의에 지쳐버린 현대인들이 점차 내면의 가치와 영적인 풍요로움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현상들이 마치 거대한 물줄기가 합쳐지듯 한반도를 기점으로 하나의 강력한 흐름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예언가들은 조용히 속삭이고 있습니다. 제3의 영적 각성이 현실화된다면 인류 사회에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밀려올 것입니다. 기존의 국가 경계가 무의미해지고 인종과 종교의 차별이 사라지며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평화로운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선 정신적인 만족과 충만함을 추구하는 새로운 인류가 등장하고 자연과의 조화로운 공존이 최우선 가치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새로운 문명의 새벽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립니다. 물론 이러한 예언들은 여전히 미스터리의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라는 지극히 특별한 공간에서 시작될 인류의 대전환이라는 상상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깊은 생각과 끝없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과연 우리는 이 거대한 영적 변혁의 서막에 서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것은 단지 흥미로운 상상에 불과할까요? 그 진실은 오직 시간이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초 공개 남북 통일 예언 2026년 이후 급물살 가능성 경고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식을 뒤흔들고 미래에 대한 모든 고정관념을 산산조각 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2026년 이후 한반도에 펼쳐질 대격변의 비밀 코드를 해독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심장이 지금부터 멈출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언, 그 첫 구절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특정 소문들, 그리고 과거 예언서들의 현대적 재해석을 통해 조심스럽게 언급되고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합니다. 사실 여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그 내용이 주는 충격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한반도의 통일을 오랜 시간과 고통이 수반되는 지난한 과정으로만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아주 만약에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믿을 수 없을 만큼 급진적이고도 미스터리한 형태로 다가오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 예언들은 2026년 이후 특정 조건들이 충족되면 통일의 물결이 우리가 생각하는 점진적이 아니라 거대한 쓰나미처럼 한반도를 덮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의 핵심은 단순히 남북 관계의 변화만을 지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지각 변동, 전 세계 경제 시스템의 불안정성, 그리고 심지어는 고대 예언서에서 언급된 특정 천문학적 현상까지 연결시켜 통일의 급물살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퍼즐 조각들이 수백 년에 걸쳐 흩어져 있다가 2026년이라는 시점에 맞춰 하나둘씩 맞춰지는 섬뜩한 현상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수많은 미스터리 전문가들과 역사가들, 그리고 사회학자들이 애써 외면했던 징조들이 이제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던 거대한 비밀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미국의 한 유명 예측 전문가는 한반도는 2020년대 중반 이후 전례 없는 외적 압력과 내적 변화의 충격이 동시에 덮쳐 기존의 균형이 급격히 무너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는 단순히 남북만의 문제가 아닌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예측 불가능한 도미노 현상을 불러올 것이며 그 종착점 중 하나가 바로 통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주장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정치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회자되며 섬뜩한 기시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통일의 급물살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주장들은 다양합니다. 어떤 이들은 고대 예언서인 격암유록에서 언급된 특정 시기, 즉 마룬의 징조들이 현대 사회의 불안정한 모습과 놀랍도록 일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격암유록에 따르면 금강산 3,000봉의 붉은 깃발이 나부끼고 백두산 위에 흰 기운이 서리면 세상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예언의 해석은 주관적일 수 있지만 미스터리를 좋아하는 이들에게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급진적인 변화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1989년의 베를린 장벽 붕괴를 들 수 있습니다. 당시 서구권과 동구권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독일의 통일은 요원한 꿈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유럽의 민주화 열풍과 소련의 개혁 개방 정책이 맞물리면서 단 몇 달 만에 베를린 장벽은 무너져 내렸고 독일은 예측 불가능한 속도로 통일을 맞이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장벽이 삽시간에 사라질 것이라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이 사례는 고착화된 대립 구조도 외부적인 충격과 내부적인 변화가 동시에 작용할 때 얼마나 빠르게 해체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베를린 장벽 붕괴는 당시 국제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전문가들조차도 그 변화의 속도와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이는 한반도 통일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강력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마치 견고한 얼음이 녹아내리듯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는 체제도 한순간에 붕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1991년 소련 해체입니다. 세계 초강대국 중 하나였던 소련은 단 몇 년 만에 급속도로 약화되더니 순식간에 15개의 공화국으로 쪼개져 버렸습니다. 이 역시 당시 대부분의 정치학자들과 정보기관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시나리오였습니다. 소련 체제의 견고함은 영원할 것이라는 통념이 지배적이었고 점진적인 개혁만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었으나 결국 경제적 파탄과 내부 민족 갈등, 그리고 고르바초프의 개혁 실패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대변혁은 언제나 인과관계의 선형적인 흐름만을 따르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나비 효과처럼 작은 변화가 거대한 시스템 전체를 뒤흔들 수 있으며 특정 시점에 이르러 임계점을 넘어서면 상상 이상의 속도로 해체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현재 북한의 경제 상황과 주민들의 내부 불만, 그리고 외부 정보 유입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우리는 이 소련 해체의 사례에서 섬뜩한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강력한 통제력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부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균열이 커지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한반도 통일의 동력을 국제 정세의 변화에서 찾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2026년을 기점으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면서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경제적 재편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시각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가 단순한 분쟁 지역을 넘어 강대국들의 새로운 전략적 요충지로 부상하게 되며 이에 따라 통일이라는 거대한 변화가 강제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통일을 자신들의 영향력 확대 기회로 삼을 것이며, 이는 외부적인 힘에 의한 급진적인 통일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통일이 오직 한 민족 내부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제 정세의 파도 속에서 한반도가 주체적인 결정을 내리기보다 거대한 흐름에 휩쓸려 통일이라는 종착점에 도달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경계하고 주목해야 할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어떤 이들은 한반도 통일의 가속화가 인공지능과 같은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기술과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북한 내부에 깊숙이 침투한 외부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분석되고, 이 정보들이 주민들 사이에서 예상치 못한 속도로 확산될 경우 기존 체제의 통제력을 급격히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정보 전쟁의 일환으로 통일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소름 끼치는 가설입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의 익명거래 시스템이나 암호화폐의 확산은 북한의 금융 통제를 무력화하고 외부 자본의 유입을 촉진하여 경제 구조에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사회의 변화를 추동하는 것은 역사의 일반적인 흐름이지만, 인공지능과 첨단 통신 기술이 폐쇄적인 사회 체제를 얼마나 빠르고 깊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한 부분입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2026년 이후 특정 시점에 이르러 폭발적인 시너지를 일으킬 가능성 또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이처럼 2026년 이후 남북 통일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예측은 단순한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고대 예언서의 암시, 역사적 사례들의 교훈, 그리고 현재의 복잡한 국제 정세와 첨단 기술의 발전이 얽히고 설켜 만들어내는 섬뜩한 가능성입니다. 물론 모든 예언과 추측은 언제나 반박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미스터리는 언제나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충격적인 형태로 모습을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통일은 단순히 민족의 수건 사업을 넘어 동북아시아와 전 세계의 미래를 결정짓는 거대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2026년이라는 숫자가 단순한 우연일지 아니면 미래를 여는 비밀번호가 될지는 오직 시간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가능성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